안녕하세요. 카페 창업 이런 거 몰랐지? 크레이지 커피 대표 정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진짜 오랜만이에요. 영상 올린 게 정말 오랜만이네요. 제가 지난 라이브 때, 지지난주죠. 지지난주 라이브 때 체육대 간다고 갔다가 제가 다리를 햄스트링을 다쳐갖고 제대로 걷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서야 다시 유튜브를 찍네요. 그 기간 동안 저희가 이제 또 스위트 코리아 하우스 블렌딩 페스티벌이라고 나가서 저희가 대상을 탔습니다. 블렌딩 콘테스트라고 이제 하우스 블렌딩 있잖아요. 커피 원두 이제 매장에서 카페에서 쓰는 그런 커피, 그러니까 아메리카노 내리는 거, 그걸 했을 때 저희가 이제 대상을 탔죠. 맛있습니다, 커피. 아주 부족하진 않고요. 예, 어쨌든 기쁜 소식과 슬픈 소식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내용이 앞서서 저희가 이제 예전에 찍어놓은 이제 커피에 관련된 이제 컨텐츠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계속 유튜브로 저희가 업로드를 시켜드릴게요. 다른 채널에서 우리가 다 올렸었던 건데,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제 활성화를 못 시켜갖고, 그러니까 이쪽 채널에서 한꺼번에 좀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댁에서 드시고 싶은 분들, 그리고 미리 이제 커피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그런 커피 영상을 통해서 좀 더 이제 학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푸드트럭에 대한 내용이에요. 실제로 되게 많이 묻고 지금 날이 풀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 방방 곳곳에 이런 축제라든가 그런 다양한 행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행사를 가다 보면 이제 먹거리도 많지만 이제 커피를 파는 이 푸드트럭을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제 소자본으로 할 수 있는 이 푸드트럭이 어떠냐, 그러니까 나는 지금 돈이 없는데 지금 푸드트럭이라도 좀 해서 내가 좀 몸을 고생하더라도 푸드트럭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저한테 묻는 분들 많아요. 그러면 푸드트럭을 어떻게 해야 되냐, 비용은 얼마나 드느냐, 어디서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물어보셔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푸드트럭은요, 먹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커피 쪽도 꽤나 많아요. 꽤나 많은데 저는 결론적으로 푸드트럭은 정말 너무 힘들다고 생각해요. 너무 힘들어요. 어쨌든 지금 그 당시 이제 박근혜 정부 당시 이제 청년 창업을 이제 지원한다고 해서 이 야외에서 이제 커피 노점 푸드트럭이죠. 푸드트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겠다, 이 법적으로 좀 살 길을 마련해 주겠다라고 이제 좀 허가를 한 그런 정책이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게 뭐냐면 정책이란 게 전국적으로 그냥 막 길거리 아무 데서나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유원지, 관광지 같은 굉장히 일부 한정된, 제가 알기로 100곳도 안 되는 걸로 알아요. 일부 한정된 시, 군, 구에서 도나 도시에서 허가를 내주는 곳에서 영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허가를 내준 것도 보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것도 아니고 외진데 있잖아요. 유원지 외진데 이런 데 내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푸드트럭으로 이제 법적 망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허가를 받지 않은 곳에서 이제 푸드트럭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첫 번째로 나름대로 푸드트럭 하시는 분들이죠. 커피 푸드트럭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자리가 있어요. 나름의 자기들의 자리가 있어서 이것도 권리금으로 이제 사고팔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 도대체 무슨 명목으로 권리금을 사고 파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런 자리가 있다 한들 이 자리가 뭐냐면 보통 이 주변에 이 상인들이 신고를 잘 안 하는 곳이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제 권리금을 이제 사고팔고 하죠. 이 두 번째 부분이 바로 옆쪽에 가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금을 내고 이렇게 임대를 정당하게 받아서 하시는 분들이 신고를 합니다. 자리를 어디 잡는다 해도 거기를 신고를 해서 과태료를 물거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쫓겨나거나 와서 나가서 막 난리칩니다. 여기서 무슨 세금도 안 내면서 장사하고 있냐, 여기 장사하지 말라고 딴 데 가서 하라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이제 두 가지
부분이 가장 어렵고요. 그럼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렵습니다. 일단 차 스낵카를 만드는 이 비용 자체가 생각보다 많이 비싸요. 그래서 이제 중고거래를 많이 하긴 하는데 푸드 트럭을 만드는 게 이제 그 공업사라고 그러죠. 그 공업사가 허가를 받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개조한 거에 대해서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중고거래가 많은 거예요. 근데 보면 대부분 이제 다마스 아니면 포터 같은 경우를 가지고 이제 개조를 해서 하는데요. 다마스 같은 경우는 이 공간이 너무 작아요. 아, 다마스 맞나? 그 하여튼 트럭 작은 거 있잖아요. 굉장히 작은 1톤 트럭 말고 그 밑에 트럭이 공간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실제로 들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1톤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제 좀 들어가는데요. 1톤 탑차 같은 경우는 좀 들어가는데 이것도 굉장히 자리가 공간이 부족해요. 첫째로 일단은 전기를 쓰는 제품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반 배터리는 좀 안 돼요. 최소 이제 3kW 이상 되는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무거워요. 굉장히 무겁고 이제 덩치도 크고 그걸 이제 휘발유인가 등유인가 그걸 써서 이제 전기를 이제 발전시키죠. 전기를 이제 생성해내죠. 그런데 그 전기로 쓸 수 있는 게 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머신 같은 경우도 공간이 적기 때문에 투그룹 뭐 최소 이 정도 되는 거는 못 들어가요. 그래서 원그룹짜리 하나 들어가야 돼요. 요거 하나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제빙기 얼음 같은 거 놓을 공간도 별로 없는 거예요. 여름에. 그래서 맨날 얼음을 사 쓰는 거예요. 여름을 사 쓰고 그 얼음을 사 쓰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수납 공간이 적다 보니까 이제 테이크아웃 용품이나 이런 것들을 적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보조석 운전석 옆에 있잖아요. 옆에 이제 보조석에 많이 뭐 그걸 갖다 놓고 쓰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공간적인 부분이 가장 어려워요. 근데 이 원그룹 갖고 또 이제 하다 보면 손님들이 막 특히 이제 축제 때나 막 이렇게 밀어닥치면 그걸 쳐내기가 정말 힘들어요. 물론 뭐 그런 행사나 이런 데서는 사람들이 좀 기다립니다. 좀 기다려주기 때문에 좀 그렇게 아주 그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근데 원그룹의 특성상 연속 수출을 할 때 뭐 맛이라든가 뭐 하긴 뭐 축제 때 오시는 분들이 맛에 뭐 그렇게 관여를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뭐 그런 분들 다 틀어주고 스팀 치는 거에도 문제가 생기고 스팀 같은 경우는 이제 라떼 같은 경우는 잘 이제 나중에 아예 안 쳐지는 단계까지 되죠. 완전 물이 워낙 줄어들어서 그러니까 물 급수도 어려운 거예요. 급수도 이제 그 가압 밸브라고 해서 가압 펌프라고 해서 그 가압 펌프를 이제 정수통에 끼워 넣고 이렇게 물을 당기는 그런 것도 설치를 해야 되고 그래서 펌프가 좀 남아나진 않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실질적인 어려움도 참 많고 자 가장 큰 어려움 이거 겨울이죠. 겨울에는 장사하기 정말 힘들어요. 겨울에는 일단 추워서 일단 밖에서 이제 커피를 드시는 분들이 거의 없고요. 그래서 겨울에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차를 세워두고 딴 데 가서 이제 뭐 아르바이트를 한다든가 뭐 그런 일을 많이 해요. 근데 결정적으로 더 어려운 건 겨울에 요즘 예전에는 우리가 영하로 떨어지는 일들 많이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뭐 영하 뭐 10도 막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안에 에스프레소 머신들이 동파가 됩니다. 보일러 같은 게 터져서 그래서 겨울 지나고 보면 그런 머신들을 갖고 와서 좀 AS를 해달라고 그러죠. 근데 그 AS 하는 게 교체거든요. 완전히 터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뭐 교체하다 보면 비용이 또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겨울에는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 때문에 장사도 못해서 그래서 푸드트럭이 굉장히 사실은 힘듭니다.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그러면 또 푸드트럭을 그 투잡의 형태로 좀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무조건 안 좋다고 할 수 없잖아요. 좋은 경우도 있거든요. 푸드트럭 같은 경우는 이런 축제 때나 이런 데 다니면 굉장히 좋아요. 사실 뭐 그것도 연출이 있어야 되고 물론 비용 주고 들어가는 게 있어요. 비용 주고 들어가서 하는 것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 비용 주는 것보다 수익이 많이 없기 때문에 더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전국 방방곡곡에 이제 축제 정보를 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미리 그걸 선점을 해야 되고요. 지원서를 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 연예인들이나 영화 촬영장 뭐 아니면 팬클럽들이 그렇게 이제 조공이라고 그러죠. 뭐 그런 조공을 통해서 그런 이제 푸드트럭을 활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발 빠르게 또 하셔야 되고요. 거기도 굉장히 보통이 아니에요. 그런 케이터링 그런 서비스 그 연예인들 케이터링 서비스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여기도 저가 커피처럼 단가를 싸게 해서 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그렇게 또 이 마진율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푸드트럭을 하신다고 그러면 좀 만류하는 편이에요. 이제 저렴하게 이제 할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 1, 2년 못하고 대부분 포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사실 힘들어요. 그 쫓겨다니고 뭐 자리 옮겨 다니고 이게 정말 쉽지 않아요. 되게 자괴감도 많이 들고. 아니, 저도 이제 그걸 하는 친구들이 이제 저희 커피를 받아서 이제 하는 젊은 분들이 많이 있어갖고 그걸 많이 봤는데 너무 힘들어하세요. 근데 그거 해서 또 나름대로 이제 좀 시드머니 이 자금을 좀 모아서 나중에 이제 매장에 자기 매장 차리는 분들도 많이 봤고,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그렇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축제나 케이터링 이런 거 진짜 잘 해서 정보 빨리 캐치해서 빨리 먼저 하고 이런 분들, 또 팬클럽이나 이런 데 영업 많이 하신 분들 이렇게 나름대로 그래도 쏠쏠하게 좀 굉장히 낮은 예산으로 하셔서 시작하셔서 쏠쏠하게 이렇게 자금 모아서 자기 매장 차리는 분들도 꽤 봤으니까요. 뭐 제가 부정적으로 말했다고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세상엔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이 진짜 어려운 건 많아도 이렇게 노력해서 하신다면 그렇게 또 무조건 또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수는 없어요. 또 꼭 성공한 분들은 있으니까 제가 뭐 어렵다고 말씀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또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대부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단점들을 극복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힘들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이제 커피에 대한 컨텐츠는 많이 올릴 테니까요. 그렇게 좀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